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으니 놓치지 마세요. 바로 2025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에너지 요금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상세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입니다. 전기요금은 물론이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기간과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 월요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약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신청 기간이 주어지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루다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셔도 되고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직권 신청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신청이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 동의를 받고 직권으로 신청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주소는 www.복지로.go.kr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소득 기준은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만 받고 계시거나 의료급여만 받고 계시거나 주거급여만 받고 계셔도 됩니다. 네 가지를 모두 받을 필요는 없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소득 기준은 만족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가구원 특성 기준도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중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분이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노인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해당됩니다. 즉, 7세 이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계신 가정이 해당됩니다.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등록된 장애인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분이 계신 가정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3월에 출산하셨다면 9월까지는 해당되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으로 인정받아서 본인 부담금을 적게 내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해당하는 분들로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계신 가정이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는 소년소녀가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중복 혜택 제한 사항.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다른 유사한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으신 분들이나 2024년 등유나눔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 2024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에 55,700원, 동절기에 254,500원으로 총 312,200원을 지원받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에 73,800원, 동절기에 348,700원으로 총 422,250원을 지원받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에 98,000원, 동절기에 456,900원으로 총 547,700원을 지원받습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하절기에 117,000원, 동절기에 599,300원으로 총 716,300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절기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셔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 신청하셔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해서 총 312,200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절기는 7월부터 9월까지이고 동절기는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입니다. 하지만 신청만 해두시면 해당 기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에너지요금 고지서입니다. 여름 바우처를 신청하실 때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겨울 바우처를 신청하실 때는 에너지요금 고지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최근 고지서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상자인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은 간단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유용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두 번째,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까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신 상황이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은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청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긴 하지만 연말에 몰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요금 고지서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등유, LPG, 연탄 등은 지정된 판매점에서 바우처를 사용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바우처를 받으실 때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하면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서 대략 2-3주 정도 후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가시면 새로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지원 금액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드린 2025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12월 31일까지니까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준비도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하세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600-319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600-3190입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런 정보가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에너지 요금 부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고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